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INX입니다. 제가 KINX에 대한 분석은 정말 여러 번 해드렸어요. 최근 들어서도 바닥권 부근에서 한 4번 정도 연속적으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61,200원이죠. 61,200원에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약 73,600원입니다. 61,200원에서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영상이 한, 네, 한 달 전쯤, 한 달 전쯤 분석을 해드렸죠. 한 달 만에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최저가에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던 기업이고, 그 이후에 주가는 20% 정도 오른 거죠. 장기 투자는 이럴 때, 이런 놈을 해야 합니다. 향후 10년간 성장할 단 하나의 기업. 향후 10년간 성장할 단 하나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 숨겨진 핵심 기업, KI, NX 이렇게 좀 분석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었죠. 대략 한 2주 전쯤에 64,400원에서 눌림목 부근에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 대비해서도 주가는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주 만에 1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AI 서버 숨겨진 대장주,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KINX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바가 있는 것이고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이것도 한 13일 전쯤에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 약간 7만 4,800원, 네, 74,800원에서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숨겨진 핵심 기업, AI 서버, 데이터 센터, 장악, 성장주, KNX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꾸준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언제 분석을 해드리냐? 지금 보시면 약간 8일 전, 네, 일주일 전쯤에 분석해 드렸고요. 약간 69,100원대에서, 69,100원대에서 분석해 드렸고, 현재 주가는 약간 73,500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꽤나 좋은 주가의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둬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KNX의 주가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한민국의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연속적으로 KNX를 분석해드렸고 그 분석해드린 내용 중에 핵심으로 데이터의 사용량 증가를 찝어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예전에 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이미지라던가 음악 감상 혹은 영상 시청에서 이제 뭐 동영상, 게임, AI 툴 혹은 이제 스트리밍도 마찬가지고 이제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를 본다면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UAM, AR, VR, 메타버스 이런 것들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용량은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런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왜 KNX를 주목하고 있냐 하냐면 바로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 증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이에 반해서 수도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해자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될 거예요. 특히 데이터 센터는 사실 지금까지야 뭐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데 있어서 영상이 살짝 끊긴다거나 혹은 인터넷이 끊긴다고 해서 데이터의 트래픽이 끊긴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 로봇, UAM, 드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단 1초만 끊겨도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초저 지연 혹은 초고속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의 수도권 외 혹은 서울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KNX는 수도권에서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도곡부터 시작해서 뭐 상암, 판교, 분당 혹은 가산 혹은 구로 그리고 이번에 과천까지 수도권에서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따라서 서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트래픽에 따라서 요금을 올려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KINX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소규모로 혹은 대규모든 이 서버 임대 공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만큼 요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자, 공급이 부족한데 서버 임대료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트래픽 양도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담보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한 20년 이상 동안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년 이상 동안 역성장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굳이 더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요금을 계속적으로 올려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버 임대료를 올리고 그리고 데이터의 트래픽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이 올라가는 것처럼 데이터 전송량이 올라가는 만큼 요금을 올려받았기 때문에 KNX의 장기적인 성장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기업도 이번에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는 지금 잠깐 좀 재무제표를 살펴드리자면, 시가총액이 약 3,200억 정도 됩니다. 3,2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분기 실적 보면은 3분기 그리고 2분기 그리고 4분기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꺾이느냐? 이것도 단기적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이 10월에서 11월에 이뤄졌어요. 10월에서 11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던가 혹은 설비 투자 혹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 그냥 지분 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분을 인수했느냐? 데이터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용되는 유통기업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들면서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실적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반토막가량 났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제는 이쪽에 대한 그런 비용 처리가 다 완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그리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과천 데이터센터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잡힌다면 KNX의 실적이 내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데이터센터에 대한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제가 요금을 올려받는다고 했었는데, 이 클라우드 간의 역할도 해줍니다. 클라우드 간의 그런 유통 혹은 연결 역할도 해줘요. 쉽게 말해서 택배를 우리가 구입할 때 택배가 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로 갔다가 우리 집에 오는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도 하나의 물류센터, 데이터센터로 갔다가 다시금 고객들에게 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간 유통망, 중간 물류센터 역할도 KNX의 데이터센터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공간 사용료와 현 사용료가 이 KNX가 받는 그런 매출 구조의 전부라는 것이고, 굉장히 심플한 구조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곡뿐만 아니라 과천센터에서 지었어요. 과천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파 대비해서 100%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간 과천 데이터센터가 기존 캐파 대비해서 1.4배예요. 4배가 더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 내년부터 공간 사용 임대료만 400억 정도 나오고요. 참고로 회선 사용료는 공간 사용료 2배가 넘습니다. 보수적으로 한 800억 정도 잡는다고 친다면 1200억 정도의 매출이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캐파보다도 훨씬 더 2배 정도의 그런 캐파가 이번에 완공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작년에 1200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이게 저는 완공이 되고 고객이 100% 받아지게 되면 2400억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500억은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저는 2년 내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3,300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500억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PER이 대략 한 7 이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참고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80이 넘습니다. 이 에킨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PR이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PR이 7 이하라는 것은 국내 내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너무나도 크게 반영됐다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이번에 실적이 꺾이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이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현재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꾸준하게 20% 정도의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과천의 데이터센터의 서버 렉이 2,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1,800개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과천이 2,000개 이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캐파가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고객 수가 100% 가까이 차게 된다면 그 전의 실적보다도 100% 이상 성장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수도권의 데이터센터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수도권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일은 별로 없어요.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데이터 트래픽 양인 만큼 받는 요금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수도권에 더 이상의 임대가 없느냐 한다면 이 전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전력 문제입니다. 수도권의 전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많은 양의 전력을 잡아먹게 되죠. 이에 따라서 전력 문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민원 문제예요. 데이터센터가 주변에 지어진다고 하면은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착공 계획이 다 반려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그 증설은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이번에 화제가 나면서 2012년에 화제가 나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법안이냐?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해라. 서버를 이중화하라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내가 서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 개의 서버, 한 개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쓰던 메인 데이터 센터가 망가지더라도 서브 데이터 센터에서 원활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데이터 센터, 하나의 서버를 더 구비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버의 임대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NX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KNX가 이런 관점에서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가격을 올려받은 그런 이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 이때도 분석해드렸고, 여기서도 분석해드렸고, 여기서도 분석해드렸죠. 그리고 오늘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보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NX에 대한 분석이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자,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필승 사단 8기 멤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2명 남았어요. 2명을 받고 이제 필승 사단 8기 멤버 모집 없을 거고요.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또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